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가운데 신흥국에서는 이 자금 이탈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글로벌 자금 흐름과 함께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15,500에 올라섰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연초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국내 증시와 관련은 없이 해외 증시는 상당히 좋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여기 이제 우리 박 PD께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마침내 S&P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금은 이익이 나는 곳에 흘러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지금 미국 쪽으로 속속 유입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 달러 가치가 미국의 자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대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다른 통화는 약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84까지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관심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3대 유종 중에서 사실 가장 낮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받고 미국의 여러 가지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지금은 3대 유종에서 가장 높은 수준, 여기 나오고 있죠? 높은 수준을 탈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와는 거의 차이가 없죠? 두바이보다는 더 위에 있고,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진행자께서도 방송하실 때 과거에는 신흥국 얘기가 많이 거론됐었습니다는 지금은 방송하실 때 미국 얘기를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경제 질서에 다시 미국 중심의 체제, 제2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오는 거 아니냐. 통화에 있어서는 미 달러 중심의 제3의 브레트 우주 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실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증시, 환율, 원유, 미국 경제 위상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배경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6년 전 위기당했죠. 위기당했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그 위기 상황을 바로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카리스마적인 위기 극복책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기업에서도 성공 신화에 있어서 변화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글로벌 위기가 6년 전 당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미국이 부각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오바마 정부와 연준의 경제 강요들이 그 인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과감하게 경제 정책을 핀 것이 아마 가장 큰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거시 경제 운영 목표, 그 다음에 운영이 아마 지금의 미국의 증시가 S&P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장 큰 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버냉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죠. 왜냐하면 내년 1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역시 대공황잡게 부시 행정부에 임명됐던 사람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1930년대에 대공황과 관련된 논문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 정도로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에는 역시 버냉키 장의 공과가 컸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가점을 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금융사들도 뼈를 깎는 이렇게 구조를 했거든요. 지금 한번 미국의 어닝시를 맡고 있습니다는 기업들과 금융사의 실적이 굉장히, 특히 금융사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한때는 세계를 이렇게 하는 성공신화에 달다가 이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위기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도 많은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과감히 옷을 벗고 지금은 기업들의 그 실적을 발표할 때 금융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게
바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 성공을 한 이란 기업과 금융사에 많은 시사점을 지금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일가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생산 여건이 또 이렇게 도와준 것도 큰 요인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 과감한 경제 정책, 흔히 하시는 말로 제대로 먹혀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증시가 좋아지는 데는 아무래도 정책 요인이 1등 공신일 텐데 말이죠. 증시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를 방송을 통해서 미국 증시의 정책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크루그만 독트린과 로커브 독트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시청자분도 저게 무슨 얘기인데 저렇게 많이 얘기할까 하는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지금도 우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로커프는 재정 적자를 당해서 적자 감축을 긴축. 크루그만 독트린은 적자 사항을 당해서 오히려 경기를 부양해서 긴축과 부양을 가져가느냐. 요게 논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린스펀은 실물 경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버냉키 독트린은 사실 증시와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을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피는 요 논쟁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오바마 정부라든가 FRB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 긴축과 경기 부양해서 경기 부양에 해당되는 크루그만 독트린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산 시장을 감안해서 미 국민들의 차지하는 자산 시장의 그 비중을 생각해서 흐름에 이렇게 변화돼서 버냉키 독트린을 선택한 것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데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수출, 리시온과 리프레시 정책, 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리프레시 정책을 통해서 전통적인 제조업 증시 정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성과가 나오면 바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정책, 이런 정책들이 그때그때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제때 환경에 변해서 즉각 이렇게 정책을 펴갔던 것들이 지금의 S&P라든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는 큰 요인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소폭 오르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뭐 상승 기울기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앞으로의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출구 전략도 예상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버냉키 의장의 한 가지 그 다행스러운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출구 전략의 의미를 시장이 읽기 시작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이번에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출구 전략이 일부 이론적 근거가 적은 사람이 증시라든가 경기에 마이너스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왔습니다는 사실 출구 전략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건전성을 더 이렇게 질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하는 정책이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라든가 S&P 지수는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요인이 많이 좌우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정책은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극복되기 때문에 이젠 출구 전략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에서는 정책 요인이 전부 희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그 펀더멘탈 측면이 증시에서 부각될 그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은 펀더멘털이 건전하다는 얘기고 또 건전하지 못한 부분은 건전하게 가져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요인이 그게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요 예측 기관들의 미국 경제 전망을 보면 대부분 다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출구 전략 얘기할 때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왜냐? 출구 전략은 안정대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상반기만큼 올라가진 않는다. 왜냐? 통계기법상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리고 정책의 예고 기간에 있어서 보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성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 기조들이 많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루비니 교수가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는 대표적인 비관 논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간 증시가 괜찮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미국의 앞으로 전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간 상황인데 또 계속해서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률이 좋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말이죠. 비단 글로벌 자금뿐만 아니라 기업들 자체도 미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자금 흐름과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 기지를 어디로 움직일까 하는 것을 방송을 위해서 점검해 봤더니 쌍둥이 리쇼링이 조짐이 나온다. 예. 리쇼링은 아실 겁니다. 해외 나가 있던 것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된 지표, 증시와 관련된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예. 그동안 생산 여건이 악화돼서 미국 기업들이 밖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세일가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조업의 생산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생산 여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지금 경제정책의 주류는 소위 일자리 창출 정책 같은 일자리 주력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 개수가 높은 제조업을 중시하는 리프레시 정책, 리쇼리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거든요. 예. 여건 개선돼, 정책적으로 주안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당연히 해외 기업들도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들도 미국으로 다시 이전되고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도 앞서 움직였죠. 현대자동차라든가 뭔가에서 전부 이쪽으로 이전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금과 기업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는 자금과 기업이 같이 움직이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은 튼튼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은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고요. 결국 그 돈이 신흥국의 어떤 자금 이탈이라든가 그런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오늘 외신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IMF 총재도 신흥국 위기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에 빨리 좀 익숙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들어서 3월 이후서부터 이 브릭스의 추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진단해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에 빨리 익숙해져도 하는 것이 금융사의 자금 운영과 투자자분들이 재테크 전략에서 우리가 빨리 읽으셔야 될 대목인데요. 지금 보면 자금 흐름이 이렇게 종전과 다르는 양상으로 보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곳에서는 차기 금융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왜 지금 신흥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브릭스 추락에서 보면 브릭스 국가들이 성장 동인이 약화되는 것은 이미 알려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지금 보면 자 그동안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1987년에는 선진국에서 주식시장에서 10년 후가 되는 1997년에서는 신흥국의 외환위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똑같이 10년 후간 2007년에는 다시 선진국에서 주택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차례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신흥국에 대한 위기설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빨리 이런 변화 환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투자해놓고 어떻게 되겠지? 이건 안 된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오늘도 리카르도죠. IMF 총재가 사실상 신흥국의 위기설을 실제 발생 경과 없이 사전에 경고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브릭스의 추락 문제 그런 것 각도에서 어제는 IMF에서 중국이 개혁이 단행하지 않을 때는 4% 그죠? 4% 2018년에는 4%까지 반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변화를 빨리 읽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응이 빨라야 된다. 거듭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금 흐름이 급변한다는 거 결국 자연스럽게 재테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요? 많은 그 변화가 있겠습니다는 그동안 금리 과정에서 선진국에 돈 풀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제로금리입니다. 그 신흥국들 금리가 높았습니다. 자, 이 자금 어디로 가느냐? 선진국에 다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신흥국에 들어갔던 거고 그게 부동산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는 선진국이 좋아진다. 선진국 국채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올리는 여부가 올라간다. 어떻게 그럴 것이냐? 거품이 그동안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저 거품이 많이 낀 곳부터 이게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자금 이탈된다고 할 때는 어디부터 파겠느냐 하면 수익이 난 부분에서 거품이 우려되는 부분 여기서 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징후가 높은 곳일수록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4월부터 국제 금리 많이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선진국 국채가 많이 떨어진 거고
지금 최근에서는 신흥국 자산이 우려가 되는 거고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은 지금은 자금 흐름 동향,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금 흐름량, 질서상 세 가지 각도에서 많은 흐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빨리 변화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되겠지, 해놓고 어떻게 되겠지 해서 변화를 부정하고 또 쏠림 현상이 가져가는 데는 굉장히 금물이다. 이건 국가의 운영이나 기업 경영이나 개인의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인정한다. 이게 중요하다.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해서는 빨리 흡수해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새로운 흐름이 완전히 정착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쏠림보다는 균형, 중형 이런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하는 이런 쪽의 균형을 갖고 가는 덕목.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과 쏠림은 금물, 그다음에 인정과 균형은 덕목.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 아주 좋은 상승 흐름과 함께 현재 글로벌 자금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진단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